랑튜브 구독해줄 거지? 안녕하세요. 채유랑의 보랏빛 엽서입니다. 오늘 하루 짊어지고 있던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 잠시 내려두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그럼 시작은 구구님께서 보내주신 글귀를 읽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랭한 소음에 노을이 깊습니다. 오늘도 그리 바삐 달리시나요? 천신의 노고 끝 차를 몰아 다다른 곳엔 무엇이 과연 당신을 기다리던가요? 쪽잠청할 자그마한 의자인가요? 백골 진토 몸바쳐 헌신할 가족인가요? 아니면 그리운 아버지입니까? 냉랭한 소음에 노을이 깊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물어 갑니다. 구구님께서 직접 써주신 글귀라고 합니다. 소중한 글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사연 라디오 채유랑의 보랏빛 엽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좀 가볍고 귀여운 사연이라서 골라봤어요. 그러면은 사연 라디오 채유랑의 보랏빛 엽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의 제목은 여사친에게 선 넘어버린 글쓴이에 대한 이야기. 짧게 소개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소개 이렇게 왔어. 달달하다가 떫어지는 썰이라고 왔습니다. 달달하다가 떫어지는 썰이라고 오셨고요. 네, 그러면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랑 제 여사친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고 2학기 중반부터 조금씩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앞서 말하지만 저는 2번의 연애 중 2번 다 최악의 방법으로 이별을 해버려서 조심성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만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대했고 그 친구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친했던 친구들과 싸운 후여서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그 친구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씩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같이 점심시간에 단 둘이 남아서 그 친구 앞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장난을 치며 놀았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다른 애들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죠. 하루는 의도치 않게 하교를 하려는 순간에 그 친구랑 만나게 되었어요. 같이 계단을 내려가 같이 신발을 갈아 신고 저는 속으로 집까지 데려다 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따로 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5초 만에 뼈저리게 후회했죠. 잠깐 뒤돌아봤을 때 그 친구는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았죠. 그때는 방과 후 청소 시간. 그날에 저는 제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 기다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아니에요. 아무튼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하는데 방해된다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라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나가라고 장난식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저도 장난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화답했죠. 근데 그걸 또 타이밍 안 좋게 선생님이 봐버려서 왜 그 친구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서 막말을 하다가
그 친구가 예민할 시기에 실수로 그 친구에게 손절했다고 말해버렸어요.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손절이란 단어에 예민한 그 친구에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뒤늦게 실수를 해버렸음을 깨달아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그 친구가 읽씹을 해서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여 손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해버렸는지 이젠 그때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름방학에는 자주 연락을 했었는데 이번 방학에는 연락을 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네, 달달할 것 같았죠? 사실은 떫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시면서 추신. 역시 트위치가 짱이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추신이 뭔가 이상하네요. 아이고, 제가 처음에 이걸 읽고 되게 뭔가 엉켰다. 근데 이게 또 참 그런 게 김트수, 우리 트수가 잘못했다기에는 그렇게 막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자분도 좀 상처를 받은 시기에 트수도 말실수를 해서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히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면은 손편지까지 써서 보내기 부끄러웠을 텐데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김투수가 멋있습니다. 나는 그만큼이면은 사실 충분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말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 말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정성이면은 맞아, 선생님이 잘못했다. 물론 그 친구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좀 잘 풀리면은 그게 가장 좋겠지만은 너무 아니어도 우리 트수 친구 익명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분명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상처를 받으시고 뭔가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은 괜찮아요. 분명 또 다른 좋은 사람이 올 거니까요.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익명님의 사연을 듣고 어떤 노래를 선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노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익명님 곁에 가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듣고 오실게요. 처음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웃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가 이제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네가 없을 때 왠지 아픈 느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눈을 감으면 또 네가 떠올라 이제 숨 쉴 때마다 네 모습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사랑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아름다운 그대여 참아보려 했지만 어두워지는 밤과 외로움 알겠네.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조금만 더 그대를 잡아보려 했지만 커져버린 내 마음과 커져가는 네 마음이. 버스커의 첫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이제 광고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역시 익명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사연의 제목은 아픈 기억으로 사랑을 피우는 법입니다. 간단한 사연 소개는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와 그녀와 만나게 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무슨 사연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채우랑의 보랏빛 엽서 두 번째 엽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많이 어두운 과거지만 지금의 저를 행복하게 해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소심했던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아버지의 직장일 때문에 저희 가족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는 전학을 자주 다니게 되었고 함께 오래 지내본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4학년 때 경기도의 한 지역에 있는 땡땡 초등학교로 전학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학 간 시기는 늦여름이 끝나 가을이 되어갈 때쯤이었고 전학 간 학교의 아이들끼리는 이미 친해질 대로 친해져 있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었던 저에 대한 관심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뿐이었고 제 반응이 별로 없어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딱히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어느새 같이 이야기할 친구, 같이 밥 먹을 친구 하나 없이 4학년을 보냈습니다. 5학년이 되어서 저희 학교의 양아치로 불리던 아이와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반배정이 되고 난 후에 자신과 같은 반 아이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본 것인지 저에게 친구가 없는 걸 알고 지나갈 때마다 툭툭 치고 지나간다든지 걸어가는데 발을 일부러 건다든지 조그마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심했던 저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었고 주변에서 방관하던 아이들은 계속 당해주는 저를 표적 삼아 같이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힘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괴롭힘을 꾹꾹 참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렸던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정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고 그 어린 나이에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때부터 학교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정신병원은 저처럼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셔서
그 당시 병원에 갈 때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정신병원 내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상담을 받은 지 3개월 정도쯤 되어 갔을 때 제가 병원에 오는 것을 무서워하는 걸 알게 되신 상담 선생님은 저와 같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떤 한 여자아이와 같이 상담을 하게 시켜주신 날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머리 위로는 후광이 펼쳐지고 그 여자아이의 어깨 뒤로는 후광을 보고 자란 듯한 안개꽃 같은 것들이 피어있고 입에서는 천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진짠데 지금의 친구들이 하나도 믿어주질 않아요. 그 여자아이는 그녀의 친구랑 같이 하교하던 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차가 달려오던 쪽 친구는 안타깝게도 사망해버리고 자신만이 미미하게 상처를 입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의 담당 선생님은 그 여자아이와 같이 상담을 했던 날 이후로도 저와 그 여자아이를 같이 상담 시간을 잡아주셨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여자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부터 저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사랑의 싹이 피어났었고 계속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 아는 것도 많아질수록 그 싹은 점점 자라나 꽃을 피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하고 소심하던 어린아이는 눈치도 없이 고백할 생각도 없이 1년을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마음속에서 피워내고 있던 꽃은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튀어나오려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시기도 저의 상담이 끝나갈 때쯤이었고 날뛰던 제 마음도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저는 제 인생의 첫사랑에게 첫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신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며 자신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녀는 제가 그 병원을 떠난 후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혼자 힐링 여행을 떠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우울증을 많이 완화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자아이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그러다 2018년 제가 대학교에서 봄을 즐기던 중 어느 날 그녀에게 같이 서울의 벚꽃을 보러 가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연락을 받은 저는 항상 제 마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저의 첫사랑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함께 벚꽃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면서 연락이 없던 길었던 시간에 있었던 일을 서로 공유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한테 연락한 이유가 뭐야?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고백받았었던 날 내가 건강해지면 다시 연락한다고. 그리고 나 그때 너한테 대답 안 했다?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 저는 바로 다시 좋아한다고 그녀에게 고백을 하였고 그녀는 흔쾌히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픈 과거를 겪었습니다. 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길에서 저는 한 여자아이와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아이는 현재 제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3월 31일을 기준으로 735일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 첫사랑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익명자, 익명 사연분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해라 김투수.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온 것 같은 사연이었어요. 진짜로. 봄 냄새 난다 사연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꼭 양아치처럼 괴롭히는 나쁜 친구들이 있는데 극복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어려움 극복 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 여자분이 옆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렸을 적에 그렇게 따돌림 받거나 괴롭힘 받은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는데 잘 이겨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비 올 때 같이 비 맞아준 사람만이 함께 무지개를 볼 자격이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두 분 다 힘드셨던 시기를 함께 보냈으니까 앞으로는 예쁜 무지개를 볼 날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진짜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은 구절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이분께는 딱 그 사연을 읽자마자 또 떠오른 그런 게 있었어요. 떠오른 노래가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앞에 분과 노래 제목은 똑같아요. 똑같이 첫사랑인데 분위기는 좀 다른 그런 첫사랑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자분께 드릴 저의 노래는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 날 만나던 그 순간 숨이 차오르던 기억 혹시 네가 들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 난 참 목소리가 좋았어 같이 걸을 때도 좋았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울던 그날도 비틀댔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여전히 때론 사랑은 참 외로워 그래 삶이란 늘 어려워 알아 우리 함께 했던 날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노래 잘 들으셨나요? 노래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짝짝짝짝 딱 떠오른 노래여서 이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세 번째 보랏빛 엽서를 보내주신 이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집 라디오 맛집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가 제목을 지어달라고 요청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이라 사연의 제목은 지어주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제목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사연의 제목은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입니다.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랑님 방송을 보고 있는 트수입니다. 제 사연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고민과 진심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고민을 드러내는 게 처음이라 이상하지만 그래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 후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닌 대안학교에서는 여러 사회적 이슈를 대하는 방식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2년째 다닐 때 저는 파쿠르라는 새로운 운동을 학교 수업 때 만났고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학교를 졸업 후 파쿠르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중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열리신 분이라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선택 후 혼자가 되었고 저는 파쿠르와 운동만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 사람들 중 연락을 계속하는 사람은 없었고 저는 혼자만의 세계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는 감정들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운동이 끝난 후 집에 혼자 있거나 밤이 되면 말로 표현 못할 외로운 감정들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글을 써보기도 했고 울어보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관계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제 탓을 했고 그것은 저에 대한 혐오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피폐해짐이 심해져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담배를 피는 습관이 생겼고 그렇게 우는 제 자신을 달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몸을 망치고 있었고 피폐해짐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끊는 중이에요. 지금은 거의 끊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느끼던 모든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이 겁이 나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아프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척 남는 시간에는 무조건 유튜브를 보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계속 들었고 나머지는 운동을 하는 시간들로 채웠습니다. 이제는 파쿠르와 제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랑님 방송을 보며 지친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려고 해도 피해보려고 해도 그 감정들이 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3월 17일 유랑님 방송을 보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무감각해진 지금과는 달리 원래는 이러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와 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외롭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을 원하는지 우정을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은 무엇보다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 가고 있는 제 자신과 혼자 있을 때 작아지는 제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몹시 개인적이며 사적인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적으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연민을 느껴봐라 라는 식으로 글을 적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진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이 사연을 읽고요. 저한테 너무 와닿는 얘기라 상당히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어요. 이게 참 그런데 공감하는 분들만 공감하시겠지만 혼자라는 게 참 그래요. 그게 나는 분명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안 순간부터 하나둘씩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연을 읽는 내내 참 먹먹했습니다. 그게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만큼 맞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것만큼 싫은 말도 없고요. 네. 인정하기 너무 싫지만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저도 좀 된 이야기긴 하지만 이 지독한 진짜 너무 외로웠거든요. 저도 혼자서 이게 끝나긴 할까 생각하면서 세상이랑 선 긋고 살았었는데 그 선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고 저한테 와서 저를 안아준 사람들이 지금은 있어요. 분명히 익명분도 저한테 사연 보내주신 이분도 살다 보면 올 겁니다. 당신이 칼같이 그어놓은 선, 철벽처럼 세워놓은 벽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부수고 침범해줄 다정한 사람들이 꼭 올 거예요. 꼭 올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살다 보면요, 살아있으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이건 꼭 약속드릴 수 있어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같이 살아냅시다. 네. 보면은 아직 학생이신 것 같아요. 성인도 아닌 것 같은데 10대 청소년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 저는 가늠이 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분께는 어떤 노래를 선물 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요. 이 노래가 맞겠다 싶어서 이 노래를 당신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어른. 손디아가 부른 어른 노래 들려드릴게요.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손디아의 어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세 번째 보랏빛 엽서 보내주신 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라 보내드렸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네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보랏빛 엽서 네 번째.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방송을 보고 있는 트수입니다. 스트리머 방송에는 물론 실제 라디오에도 사연이란 걸 보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시작하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저는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이유 없이 절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 그것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모든 곳에서 도망치고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잘 수 있다면 편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저에게, 모두를 밀어내려고 했던 저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 저를 밖으로 끌어내어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유 없이 절 싫어하는 사람들과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저를 다그쳐주기도 했으며 도망치지 않고 자기랑 함께하면 도망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날이 올 거라며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친구.
그 친구가 제 손을 잡아준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렇게 숨지도 않고 더 이상 울지도 않으며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제 손을 잡아준 그날부터 제 삶의 목표는 그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처럼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손을 잡아주겠노라. 나도 그 손처럼 따뜻한 손이 되리라. 그렇게 목표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삶의 이유였던 그 친구놈. 언제나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는 제 생각처럼 강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와 같은 선택을 한 그 친구. 언젠가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날의 모든 것을 갚겠노라. 언젠가 넘어질지도 모를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겠노라. 그렇게 했던 생각은 제가 손을 내밀어 볼 시간도 주지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어보고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던 스스로를, 힘들었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았던 친구에 대한 원망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그 친구의 이름을 들어도 울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준 그날 흘린 눈물에 섞여 흘러가 버린 걸까요? 아니면 목 놓았던 그 소리에 섞여 흩어져 버린 걸까요? 지금에 와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목적지로 잡고 살아가야 할지, 내가 닿고 싶었던 곳이 도대체 어디였는지 더 이상 모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등대이자 지도이자 생명줄이었던 그 친구. 물론 과거처럼 저 또한 잠들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느 쪽을 보고 걸어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외톨이의 짧은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감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무슨 마음인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어떤 말을 하던 사연자분께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저 한 가지. 자책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사연자분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 친구분의 잘못도 아니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이 주위에 있으면은 그 친구가 너의 안에 살아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해주는데 저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쵸? 길을 잃은 그 느낌도 너무 다 이해하고요. 당연히 목적지를 모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당연한 거예요. 지금이야 정말 끝없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 정말 그냥 끝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시죠? 결국은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어도요, 결국에는 눈이 적응을 해서 뭐든 볼 수 있어요.
뭐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요, 꼭 눈이 너무 부셔서 뜨지도 못할 만큼 밝은 빛이 사연자님의 곁에 가닿을 거예요. 정말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뜨지도 못할 만큼 밝은 빛이 갈 거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주세요. 살아만 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일단은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디 잘 견디시길, 많이 오시고 그냥 많이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 사연자분께는 무슨 노래를 드릴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노래를 드릴게요. 저도 힘들었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익명님께 힘이 됐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제가 이분께 드릴 노래는 가을방학이 부른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리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습지만 예전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도 많이 하게 돼.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아무튼 오늘의 채유랑의 보랏빛 엽서는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잘 들어주셨나요?